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손해의 대표적 유형 제3편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신축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 짓는데 필요한 관련 법이 약 400개 이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이 모든 법령 조칙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땅을 사야 될 것입니다. 우선 건축허가 요건을 보겠습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권이 있을 것, 지목이 적합할 것, 예를 들어 도로, 하천 등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적합할 것. 오늘 주된 내용이 아마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법상 건축 제한에 저촉이 안 될 것. 예를 들어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외부인이 신축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역 조례에 적합할 것. 여섯 번째가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일곱 번째, 진입도로의 폭 및 적도 의무 요건을 충족할 것. 지난 방송에서 도로 관련해서 이미 방송을 했으니 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주택, 건설, 병원, 학교 등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구제에 적합해야 합니다. 토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시골 지역에서 집을 짓는 것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시가와 유보, 보존 용도로 나누는데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가 유보나 보존 용도에 속할 때 규제가 워낙 많아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시가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조성 및 미관 해선의 조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존 용도는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녹지지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에서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국계법상 용도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크게 네 개로 나누는데요.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나누듯 도시지역, 녹지지역에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해당 지역별로 건축 가능 여부를 보면 우선 관리지역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서 단독주택, 초등학교,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의료, 노이저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야영장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시골에서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땅인데요. 그래서 웬만한 개발 행위는 상당 부분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단란주점, 위락시설, 허가기준을 초과한 소음, 진동, 악취를 유발하는 건축물 등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규모의 제조시설이 필요한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고, 그 외에도 건축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농가주택,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는데 흔히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시면 경지 정리된 농리나 밭은 거의 절대농지라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에서 허가 없이 농지를 지은 경우 보존산지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준보존산지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전용한 지주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정부가 불법으로 농사짓는 산지를 양성화해 합법적인 농지로 인정해주는 불법 전용 산지 지목 변경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17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과거 3년 이상 전답 과수원으로 사용한 임야이며 농지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산지 전용 양성화 특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경험상 10여 년 정도 후에 또 이러한 한시적 특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영도 지역 중 농림지역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농림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임야는 보존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은 국계법상 농림지역의 일반 규제를 포함하여 지목에 따라 특별법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농림지역 투자 요령은 논을 사서 밭으로 개량하거나 산을 사서 과수원으로 개량하거나 임야에 농림부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이 약 90종이 있는데요. 이를 재배, 수종, 갱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대 창고는 통상 자연 녹지 지역과 도시 지역 외 계획 관리 지역에서 허용되고 부지는 창고 용지입니다. 농림 지역 등에서 농림오염용 창고가 허용됩니다. 창고, 임차 시 단순한 물류 창고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창고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려면 확정 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농어가주택,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 제1종 건생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업, 근린공공시설, 버섯 재배사, 양어시설, 온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 달림에서 인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의 규정에 의하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산림에서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원주민의 단독주택 등에 불과하며 전용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투자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입니다. 생산 녹지에는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 조례에 따라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단독 제1종 또는 건생, 2종 건생, 농림업에 필요한 창고,
창고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판매 의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용도 지역인 녹지 지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완충 녹지는 서로 기능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사이 등에 주로 설치하고 특히 점령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관 녹지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 녹지는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보존 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을 비교해보면요, 보존 녹지 지역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요,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이 건축 가능합니다. 이종 건생, 안마시설을 제외하고요, 판매시설 허용되고 농업, 임업에 필요한 창고가 가능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을 흔히 사람들은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녹지가 곧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에는 농지청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연수원, 기숙학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종합병원, 대형 자동차 정비사업소, 자동차 교습 학원, 장례식장, 대형 농산물 판매장, 유통 업무 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분들은 자연 녹지 지역의 임야에서 건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비오토 표시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개발 제한 구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스와 땅 또는 영역의 뜻을 합쳐서 합친 합성어입니다. 토보스의 합성어인데요. 부동산 용어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 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가끔 등장합니다. 비오톱 1등급은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토지이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이래가지고 비오톱 1등급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여 비오톱 1등급 또는 비오톱이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 경매나 기타 투자에 관한 권유를 받을 경우 일단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기보다도 비오톱 1등급 토지 규제를 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도 지구를 지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 등을 위해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에 또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나누고 소분류까지 합치면 총 25개 용도지구로 나눠집니다. 좀 더 주의해야 할 지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인데요. 이런 용도지구에 속한 토지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합니다. 용도지구에서 설명드릴 내용 중에 첫째는 제주도이고, 둘째는 군사시설 관련 내용이고, 셋째는 공항시설 보호지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보존지구별 행위 제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자원 보존지구, 생태 보존지구, 경관 보존지구가 있는데요. 지하수 자원 보존지구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하수, 폐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해야 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생태 보존지구는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개발 또는 보존해야 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1, 2등급은 개발이 금지됩니다. 경관 보존지구는 5등급으로 분류하고 시설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1등급은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금지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 보호지구에 유의할 사항인데요. 영종도에 있는 임의의 토지를 참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3종 구역, 다지구,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시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내 항공 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 용량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지역을 제1종에서 3종으로 나누고 3종의 경우도 가나다 지구로 나누고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제3종 구역 다지구 공항 소음 및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과 같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법령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행 규칙까지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종 구역 다지구일 경우에 시행 규칙에 의하면 관련 시설 관리업체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 불가능한 토지로 분류합니다. 결국 공항 주변의 토지를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했을 경우 건축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매수 신청도 불가능하여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제주도에서 보존지구별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기회를 봐서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용도 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유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을 흔히 그린벨트라고 말하는데 지정 입법 취지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군사 목적이 주였지만 지금은 대도시 환경 보호가 주된 이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용도 변경, 형질 변경, 토지 분할과 건축, 정축 행위를 아예 제한합니다. 그린벨트는 의미 그대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농림지역이나 절대농지 같은 토지처럼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보다도 규제를 푸는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지분 투자나 공유 지분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지만 건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규모의 개축이나 재축은 가능하지만 정축이나 신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중에 대표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는데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었는데요. 과거 2009년, 2010년, 2012년에 일부 해제되고 최근에는 올해 20년 초에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고시는 아직 관보에 실리지 않은 듯합니다. 일반인들은 3, 4월쯤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분별로 미리 알아보려면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해당 표지가 해제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간단히 보면 79%가 강원도 지역인데요. 경기도도 19% 정도가 해제된 것으로 발표되었네요. 기타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수도권 이남에도 일부가 해제되었고요. 그리고 혹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잠깐만요. 2020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안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각 전국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일반인이 쉽게 접하지 않는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면 추후 토지 투자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